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다른 치밀함과 열정 치열한 수학의 남철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전 시간에 함수의 수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래도 복습을 하고 오늘 이야기를 또 할 텐데, 함수의 극한,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함수의 수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수렴. x가 이거 무슨 뜻이라고? x가 a를 향해 가는데 a가 아니면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라고. x가 한없이 커지는 경우, x가 한없이 작아질 때 fx는 어떤 특정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때 이 l을 뭐라고 얘기한다?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호로 우리는 lim, 리미트 이렇게 쓴다. 등호라고요. 리미트가 붙으면 이 화살표가 등호로 바뀐다고. 극한 값, 가까워지는 어떤 값은 무엇이니? L이다. 같다. 그걸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상수함수인 경우는 이게 사실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값인 거잖아요. 그것도 포함하고 있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무한대다 이런 뜻. 무한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다. 그냥 큰 수가 아니고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여러분께 13쪽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바로 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발산. 아니 발산이라는 말은 또 뭐야? 수렴이라는 거는 지금 이런 것처럼 이제 극한값이 있는 경우,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경우. 발산은 뭐다? 발산 간단해요. 수렴하지 않는 걸 발산이라고 한다. 수렴하지 않는 걸 발산이라고 한다고. 그게 다라고. 그 중에서도 원래 우리의 사실은 주 관심은 발산이 아니야. 함수의 극한에서는 극한 값을 계산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요. 극한 값을 그래프를 안 그리고 빠르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 원리를 공부하기 위해 계속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였고, 결국은 수렴하는 게, 그러니까 극한값을 구한다는 건 수렴하는 것이 주 목표. 수렴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 안에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 주 목표. 그래도 여러분 수렴하지 않는 발산의 경우를 알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소개는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발산이라는 것도 알긴 알아야 되겠지. 발산에 너무 목매지 말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지금 이 수학여왕도 교재도 그렇고 여러분 갖고 있는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발산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학여왕도 교재에는 제가 지금 여러분 교재 14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x제곱분의 1이라는 그림을 딱 그려놓고, x제곱분의 1. fx는 x제곱분의 1이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x를 어디로 보내냐면 0으로 보내요. x를 0으로 보내. 0이 아니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0으로 보내. 그럼 여러분 fx는 어떻게 돼요? fx는 지금 이제 이런 그림 이제 알겠잖아요. x가 이렇게 간다고. 올라가겠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쭉 올라간다고. fx가 쭉 올라간다고. fx가 y축을 따라 쭉 올라가 fx는 한없이 커진다고요.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고. 발산하는 거라고. 이게 발산의 전부가 아니고 발산의 한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호로 쓰면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 때 이 f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쓴다. 이게 극한값이 아니야. 이건 수가 아니야. 수렴이 아니라고요. 한없이 커지는 거. 발산하는 게. 그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 또 하나 여러분 교재에 여러분 6가지 이그젠플이 있는데 선생님 한 4가지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 얘는 이런 경우죠. fx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라고 해요. 이거 선생님 이건 어떻게 그려요? 이거 그렸으면 사실은 얘를 뭐 한 거예요? x축 대칭. 그러니까 자, y는 x제곱분의 1을 얘로 갖고 오려면 x축 대칭. y좌표부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얘가 나온다고. 이렇게. x축 대칭. 됐습니까? 이런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고요. 우리 이제 또 생각할 수가 있다. x가 0을 향해 갈 때, 이제 기호를 한 번에 쓰죠. x가 0을 향해 갈 때 요 fx라고 하는 친구 내려오네. 아래로 쭉 내려가네. 한없이 작아지겠구나. 이런 기호를 쓴다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하고,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어떤 특정 값을 가까워질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예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이그젠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심지어 이런 것까지 뭐 x세제곱 한번 그려볼까요? x세제곱. x세제곱 여러분 그래프 거기 나와 있죠. x세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다. fx는 x세제곱. 자, 이 x세제곱에 대한 그래프 아주 조금 이제 심화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 부분은 선생님이 좀 뒷부분에 4강이나 5강쯤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x가 이제 한없이 커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x가 한없이 커진다. x가 한없이 커질 때 fx 위로 쭉 올라가네. 100만의 세제곱, 1000만의 세제곱. 한없이 커지는구나. 아, 선생님 이제 확실하게 알겠어요. 네, 맞아요. 기호로 쓰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한없이 작아지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로 쭉 내려오네. 아, 그렇구나. 자, 한없이 작아지는 경우 똑같이 쓰면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 하나 붙이면 되겠네. 그럼 얘도 한없이 작아지는구나. 여기 기호로 쓰면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발산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수렴이든 발산이든 마지막엔 우리의 최종, 함수의 극한 최종 끝 목표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빨리 판단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지. 하지만 지금 그 뭐 수렴하는 경우에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원리, 공식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새롭게 가르쳐 드린 게 하나도 없어. 뭐만 얘기해? 용어만 얘기했어. 수렴이 뭡니까? 발산이 뭡니까? 화살표가 뭐예요? 리미트가 뭐예요? 그게 다라고. 다 뭘로 판단했어요? 그래프로 판단했다고. 계속 그래프로 판단하다가 조금씩 이제 그래프를 안 그리고 가는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 쭉 이제 진행이 될 거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14쪽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15쪽에 개념 확인 문제. 거기 있는 1, 2, 3, 4를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여러분 충분히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번하고 4번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이차함수. 그려줬어, 친절하게. x가 한없이 커진대. 아, x가 어디로 가? 이리로 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봐봐. x가 여기 있으면 점이 함수 위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이리로 간다는 건 얘가 이리로 이쯤 왔어. 이리로 왔다는 거야. 계속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fx라고 하는 값은 여기가 x면 fx는 여기 y축에 찍히는 거라고. 함수값이니까. 여기 여기 어딜 가? 여기 아래로 내려가. 즉 이 밑으로 쭉 내려가. 아,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기호로 쓰면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fx는 이렇게 된다. 별거 아니네. 아, 쉬워. 그죠? 자, 그 다음 이야기. 이번엔 x가 한없이 작아진답니다. 한없이 작아진대요. 일로 쭉. 이제 안 그려도 되겠네. 쭉 내려오네. 역시 어떻습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쓰면 된다. 그림을 그려서 판단했어요. 사실 이 그림도 여러분보니까 원래 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마이너스 x제곱을 진단평가에서 했던 거. 마이너스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그림 안 그리고도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림 안 보고, 자, 그림 안 보고 얘를 보고 나중에 지금 당장 못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x가 커져? 100 정도 가볼까? 99의 제곱에 마이너스 붙였어. 1000 999의 제곱에 마이너스 붙였어. 19,999 곱하기 9,999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어. 점점 한없이 작아지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그 느낌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대입하지 않고도 나중에, 지금 내가 대입을 얘기했지만 나중엔 대입하지 않고 이 느낌? 아, 마이너스 x제곱 전개하면 어쩌고 나올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x제곱, x가 막 작아져. 아, x가 지금 한없이 커져. x가 막 커져. 근데 걔를 제곱해. 근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 아, 그럼 한없이 작아지는구나. 그런 느낌. 지금 당장은 안 생길 수 있지만 그래프를 통해서 앞으로 점점 그래프를 안 그리고 그런 느낌을 길러보자라는 거예요. 자, 1번하고 3번 안 한 문제 여러분 과제하시면 되고 4번입니다. 그려줬잖아.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래요?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야 이게 x제곱분의 1이었어요. 얘를 x제곱분의 1 아까 뭐였냐면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2만큼 오른쪽으로 2칸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된다. 됐죠? 자, x가 어디로 가야 돼? 아 여기 밑에 있네. x가 2를 향해 2가 아니면서 2를 향해 가까워집니다. 2 한없이 가까워지면 fx 쭉 올라갑니다. 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제 얘를 대입해서도 2면 우리 2에만 가까워. 1.99999 막 그럼 얘가 0점 몇몇몇 얘가 막 0으로 작아질 거라고 제곱했으니까. 얘는 1이야. 그 얘가 뭐야? 0 막 작아지고 얘는 1 딱 고정돼 있어. 얘 한없이 커질 거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 느낌이 없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그림을 통해 느낌을 기를 수가 있다라는 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습니까? 함수의 수렴과 발산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여러분 교재 15쪽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 정말 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정리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세 줄이면 끝나요. 그 이야기 여러분 화면으로 잠깐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분 화면에 보신 것처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런 거라고. 계속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함수의 극한에서 수렴한다는 거는 자 우리 기호로 이제 한 번에 쓸게요.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a가 아니면서 간다는 거죠. x가 한없이 커질 때, 한없이 작아질 때 어떤 fx가 요거 대신 들어갈 수 있다 뜻이에요. 극한값이 l이다 이런 얘기.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서 특히 그 중에서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다라는 게 다라고요. 선생님, 그게 한마디로 정리하시니까 그냥 너무 간단한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한마디로 정리한 거를 딱 이해했다는 거는 그 앞에 장황하고 구체적인 과정들이 다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들었던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하면 수박 겉핥기식이 되는 거지, 사실은.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이 이야기. 요 이야기. 우리 처음 했던 이야기. 자, 은연중에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요 이야기. 얘만 떼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뭐라고요? 수렴하는 경우 중에 x가 a가 아니면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즉 리미트 x가 1을 향할 때 fx는 l이다. 즉 x 이꼴 a에서의 fx의 극한값은 l이다 라는 뜻인데 자 우리가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 처음에 들었던 이 예, 이그젬플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 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식? 요 이야기였죠. x 플러스 1. 자 그리고 여기가 0, 마이너스 1, 1이면 여기가 2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그때 제가 은연중에 어떤 얘기 했어요? 얘를 바꿨을까? 이렇게. x가 1을 향해 갈 때 fx는 어딜 향해 간다? 2를 향해 간다.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때 가만히 보고 봤더니 x가 1을 향해 간다. 1을 향해 가고 있죠. 근데 2, 1.5, 1.1, 1.01, 1.001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근데 쌤 이쪽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은연중에 제가 1을 향해 간다는 건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다 이렇게 표시했다고.
오른쪽에서 올 수도 있고 왼쪽에서 올 수도 있어요. 0, 0.1, 0.2, 0.3, 0.9, 0.99, 0.999. x가 1이 아니면서 1을 향해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1보다 큰 쪽에서 올 수도 있고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수도 있죠. 요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온다 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x가 1을 향해 가는데 x가 1을 향해 1이 아니면서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1.9, 1.8, 1.7, 1.1, 1.09, 1.01, 1.001, 1.0001 1보다 큰 쪽에서 와 1 플러스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됐을 때 fx 역시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그러니까 하살표 한쪽만 생각하자고. 하살표 한쪽만. 한쪽만 딱 떨어뜨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와? 그럼 이렇게 내려와. 어딜 향해 가? 이리 향해 가는데 똑같은데? 이리 향해 가. 그리고 얘를 우리가 이렇게도 쓴다고. 리미트 기호를 써서 x가 1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 갈 때 1 플러스라고 썼죠. fx는 극한값은 2가 된다. 그냥 극한값이 아니야. 플러스가 붙었어. 큰 쪽에서 와. 얘를 무슨 극한? 오른쪽에서 와. 네,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x 이꼴 1에서 2 함수 fx의 우극한값은 2이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지는 않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긴 한데 그냥 우극한이 2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네. 자, 그러면 왼쪽에서 오는 경우는요. 왼쪽에서 오는 경우 어떻게 쓰겠어요 이제? 그렇지, 마이너스라고 쓰겠지.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1이 아니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자, 이렇게 올라가겠네. 역시 어딜 향해 갑니까? 2를 향해 간다고. 기호로 쓰면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간다고.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붙이고요. fx. 얘가 2다. 이렇게 쓴다. 뭐라고 얘기한다? x 이퀄 1에서의 fx의 좌극한 값이 2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조금 더. 우극한 정확한 읽을 수는 있겠어. 이제 쉬워. 근데 지금 어때? 오른쪽에서 와도 2고 왼쪽에서 와도 2야. 얘네들이 어때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처음에 얘기했던 거.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 1을 향해 가면 fx는 2를 향해 간다. 극한값은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우극한도 2고 좌극한도 2야 돼야만 극한은 2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죠? 별거 아니죠? 선생님, 근데 우극한 좌극한은 왜 이렇게 따로따로 왜 설명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다 하면 되는 건데. 그냥 하면 되다뇨. 지금은. 제가 이렇게 직선을 쭉 그렸잖아요, 이렇게 다항함수를.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 근데 이러한 그림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그림. 자, 보세요.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0이 있다고 치고요. 요렇게, 여기가 1입니다. 이렇게. 여기 채워도 상관없습니다. 채우나 안 채우나 극한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fx라고 할게요. 0보다 클 때는 1,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기호를 한 번에 쓰죠. 기호를 한 번에 쓸게요. 이 정도 기호는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 뭐라고?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갈 때 우극한이죠. 이때 fx 우극한 값 뭐가 됩니까? 이렇게 와 1을 향해. 계속 1인 거야. fx는 계속 1이었어. 0보다 큰 쪽에서 오면. 0은 아니야. 0.1, 0.001, 0.0001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요 의미. 0.00001 그러니까 살짝 오른쪽에 있는 거야. 계속 0에 거의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오른쪽에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1이지. 그런데 말이죠.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향하고 간다고 합시다. 0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보다 아주 작은 쪽,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01 가도 마이너스 1이라고. 이때는 마이너스 1이야. 선생님, 함수 fx에 x 이퀄 0에서의 우극하는 1이고 좌극하는 마이너스 1이군요. 그럼 질문. 그럼 0으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뭐니? 뭐라고 대답할래요?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뭐지? 0으로 간다는 건 두 가지가 있었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오면 1이고 이렇게 오면 마이너스 1인데 1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 1이었다. 이건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야. 갑자기 옛날에 그 어떤 개그 프로가 생각이 나는데
그게 아니죠, 수학에선.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 정할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즉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지금 달라. 혹은 우극한 값조차도 없어. 그러면 극한 값은 없는 거라고. 극한 값이 있다라는 거는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모두 존재해야 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라고. 이 얘기를 16페이지, 17페이지, 그리고 18페이지, 19페이지 4페이지에 여러분 교재에 걸쳐져 있는 개념을 한 방에 설명한 거라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18쪽으로 쭉 보시면 18쪽 팁해서 나와 있죠. 팁해서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교재 x = a에서 의 fx의 극한값이 l이면 a에서의 좌극한 l이 존재하고 a에서의 fx의 우극한 l이 존재한다. 기호로 쓰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l이다 라는 것이 있다면 x 좌극한 마이너스 좌극한 값도 l이고 우극한 값도 l이 돼야 된다. 존재해야 되고 l이 돼야 된다. 이런. 근데 저는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이렇게도 된다. 좌극한 존재하고 우극한 존재해야 되는데 둘 다 l이 돼야만 극한 값이 l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 얘는 이것의 역까지 말씀을 드렸다. 다 되는 거야. 별거 아니라고요. 그래프 보고 읽어낼 수 있으면 끝이라고. 쭉 그래서 우리 18쪽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부터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개념 확인 문제 1번입니다. 그림 보고 그래프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좌극한이네.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 왔대. 이렇게. 그래? 그럼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딜 향해 가? 함수값 0을 향해 가. 극한값이 0이라고. 함수값이랑 똑같죠. 사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 0.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 요거 쓰면 되겠지. 자극하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이번에 큰 쪽에서 온대요. 이렇게 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오른쪽에서 와. 아래에서 올라와. 어딜 향해 가? 0을 향해 가.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여기 0. 끝. 그 다음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향해 간대.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향해 간대. 이렇게.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향해 가. fx 이렇게 내려온다고. 어딜 향해 가요? 마이너스 1을 향해 간다고. 여기는 0,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 너무 쉽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채우면 되겠죠? 0보다 큰 쪽에서 와요.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우극한 1이구나. 0보다 큰 쪽에서 와. 1.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1보다 작은 쪽에서 와. 1보다 작은 쪽. 여기 이렇게. 1보다 왼쪽에서 온다고. 1보다 왼쪽에서 와. 이렇게 올라가네. 어딜 향해 가? 2를 향해 가는구나. 1보다 큰 쪽에서 와. 이렇게 오네. 이렇게 내려오네. 어딜 향해 가? 2를 향해 가. 사실 여기서 또 하나 팁. 그러네. 여기 안 뚫려 있잖아. 지금 여기 안 뚫려 있든 안 뚫려 있든 상관없지. 어찌됐든 여기 지금 뭐야? 쭉 이렇게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은 0이고 우극한이나 좌극한 다 0이고 1에서의 극한 역시 2고 우극한 좌극한 다 2구나. 이런 것까지 여러분 눈치를 딱 채야 되는 거지 사실. 맞습니까? 자, 옆에 있는 2번 문제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3번 문제 충분히 여러분이 18쪽에 있는 문제는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19쪽으로 갈게요. 제가 아까 한꺼번에 역까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요. 자, 봅니다.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자, 1번. 0 마이너스 이거 뭐야?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향해 와요. 0보다 작은 쪽에서. 자, 극한. 일로 이렇게 올라가네. 뭡니까? 1이네요. 1. 0보다 큰 쪽에서 와요. 어떻게 돼요? 여기도 1이네. 1. 우극한도 1, 좌극한도 1 같구나. 그래서 우리 0으로 갈 때 극한은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역조 성립하는 거라고. 좌극한,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같으면 된다. 자, 그 다음 이야기요. 1보다 작은 쪽에서 온대요. 이렇게.
1보다 작은 쪽에서 읽을 수 있겠죠. 이렇게 올라간다고. 어딜 향해서? 2를 향해 간다. 1보다 큰 쪽에서 온답니다.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온다고. 어딜 향해 가? 2를 향해 가네. 우극한도 좌극한도 같구나. 그래서 극한값 같구나. 극한값이 뭘로? 2로 같구나. 자, 그림 다시 볼게요. 아까 했던 거. 주의. 뭘 주의? 함수값이 다른 데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극한값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내려. 왜? 1은 아니면서 1을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극한값은 뭐가 된다? 2가 된다. 함수값은 F1은 1이지만. 여기까지 구별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 정말 잘하고 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문제에서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같으면 극한값이 있다. 똑같다. 존재한다. L로서 똑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자, 보세요. 우극한은 좌극한이 존재하는데 각각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자, 좌극한. 왼쪽에서 온대요. 이렇게 왼쪽에서. 어디로 가? 슉 올라간다고. 극한값이 좌극한이 있는 게 아니고 극한값이 뭐야? 좌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근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무한대. 참 무한대 예쁘게 써야 되는데 여러분. 팔을 좀 눕혀야 돼요. 또 올라왔네. 예, 무한대 이렇게. 똑같네요. 예, 무한대. 예. 자,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좌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똑같은 말. 좌극한 값이 존재하잖아. 근데 우극한 값은 1이야. 0에서의. 중요하지 않지. 왜? 둘 다 존재하고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극한값 역시 뭐합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시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다고. 다음 문제. 자, 1에 4번입니다. 선생님 2번, 3번은요. 스스로 해보라고요. 할 수 있으니까.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1에서의 좌극한. x = 1에서의 좌극한. 1에서 왼쪽으로 와. 1에서 왼쪽으로 와.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 나오다 보면 선생님이 어떤 팁을 줬냐면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그 학생들이 제가 지금 얘기한 팁을 그대로 이제 개념의 원리 형성 과정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 푸는 건 쉬워. 근데 원리는 몰라. 그래서 말을 이제 처음에 하지 않았지만 이게 이런 거라고. 어느 정도 여러분 원리 알았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원래? 왼쪽에서 쭉 1을 향해 거의 가는 걸 계속 가는 거야. 거의 1에 붙어 있는 거라고. 왼쪽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판단하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고 옛날에는. 1보다 살짝 작아? 근데 작은 건 아니거든. 작은 수락은 아니거든. 작은 쪽에서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 1을 향해. 근데 이제 답을 빨리 찾으려고 1보다 작으니까 0.9 정도 찾을까? 0.9 어디 있지? 1 잠깐 왼쪽에 있지. 0.9. 여기 어디 있어? 1 있구나. 여기 1 이렇게 풀었다고 옛날에. 공식처럼 풀었죠. 그러면 1보다 커? 1보다 살짝 커? 1.1? 1.1 어디 있어? 여기 오른쪽 있잖아. 어디 붙어 있어? 0에 가깝구나. 0 끝. 그러니까 답을 구하는 거는 일도 아니지만 팁이긴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풀기 이전에 여러분이 1 플러스다 1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 한없이 가까워져가는 상태구나. 1은 아니면서 그 느낌을 안 다음에 쓰든가 해야 돼요. 결국 지금 여기서 뭐예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어때요? 다르니까 극한값은 뭐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얘기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교재 20쪽에 있는 내용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려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다 이야기를 했다고. 뭐에 대한 이야기? 함수의 극한 소단원에 걸친 모든 이야기. 수렴이 뭡니까? 발산이 뭡니까? 수렴 중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x가 a를 향해 간다는 건 우극한 좌극한. x가 a를 향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의 극한값이 l이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충 조건. 우극한 값이 존재하고 l이고 좌극한 값이 역시 존재하고 l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에 한 내용 역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0페이지에 있는 함수의 극한 여러분 우리 교재상의 괄호 1번에 대한 개념이 다 이제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서 끝났고요. 이제 대표 문제부터 유제까지 21쪽부터 쭉 문제를 함께 풀어갈 텐데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인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정말 이제 이 정도 강의를 듣고도 대표 문제 유제를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는 한번 해보세요. 쭉 다. 그리고 모르는 것만 딱딱 여기 여러분 문항 코드 있잖아요. 그 부분만 이제 검색해서 보셔도 좋고요. 혼자 이제 이 개념을 듣고 한 번에 딱 문제를 처음부터 풀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친구는 대표 문제 정도는 선생님하고 문제를 풀고 유제 정도는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유제에서 모르는 부분만 검색해서 강의를 듣고 그 정도 하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단원이 교과서로 얘기하면 소단원 하나예요. 소단원 아주 앞부분. 소단원 하나를 하기 위해 5시간, 4시간, 5시간이라는 시간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쭉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디테일하게 할 수 있을 때 이 부분만 여러분 정말 이제 이제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프를 그리고 판단하고 너무나 이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 그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뒷부분에 나온 이제 공식들 막 간단하게 한 이야기들 그냥 술술 바로바로 진행이 될 거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21페이지 대표 문제 부터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문제 1번. 자, 보세요. 함수 fx가 있는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래프를 이용하라 그랬어? 그래? 사실은 이런 함수를 이제 유리함수죠. 유리함수를 딱 쓰는 순간 우리는 뭐라 그랬죠? 이제 생각이다. 분모는 0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도 원래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은 x가 2가 아니면서 가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지 사실은.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얘를 어떻게 그리지? 라고 봤더니 분자가 인수분해가 잘 된다더라. 그리고 뭘 하고 싶다더라? 약분하고 싶다더라. 약분이 되죠? 왜? 분모가 0이 아니니까. 따라서 뭐예요? x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x 플러스 2를 뭐 해보자? 그려보자. 그래프를 이용하라며. x 플러스 2는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거죠. 여기에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왜? 여기 있죠? y절편 2. x절편 얘가 0이 되는, 즉 y가 0이 되는 x 대신 마이너스 2. 자,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 근데 이렇게 그리면 틀렸다라는 거죠. 감점이에요. 왜? 2가 아니라 그랬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함수값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뻥 뚫어져 있어요. 근데 2를 향해 간다고 했죠. 2를 향해 간다고 했어요. 어딜 향해 갑니까? 4를 향해 간다는 거죠. 답은 뭐예요? 4예요. 참 이 문제가 정말 쉬운 문제인데 재밌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이제 개정교육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강의를 찍는 시점이 아마 학교에서 이 수업을 하려면 지금이 이제 2018년이면 2019년 이맘때는 돼야 돼. 2019년 2학기쯤은 돼야 얘를 배울 거라고 여러분 학교에서. 그쵸? 거의 2년 가까이, 1년 반 이상 남았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그때 가서 이 수학2를 학교에서 이제 수업할 수도 있겠죠. 그때 서술형 평가 이제 학교 시험 문제를 낸다면 보통 이제 객관식도 그렇고 1번 문제 쉬운 거 주잖아요. 그럼 서술형 평가 1번은 어떻게 아이들 많이 맞추게 주지? 전 이거 줄 것 같아요. 일부러 요거 이렇게. 근데 분명히 이거 이렇게 그 못 그리는 친구 진짜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앞에 거부터 쭉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 쉬운데 아니라고 진짜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몇 명이랑 또 단언할 수는 없고 엄청 많아요, 진짜.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배우거든요. 나중에 뒷부분을 가게 되면 여기서 그림 없이 원래는 공식 먼저 한 친구는 자 이렇게 돼. 나중에 우리 이걸 배운다고. 2 집어넣으면 0, 2 집어넣으면 0. 0분의 0꼴이야? 인수분해 해야 돼. 이렇게. 그래? 약분해. 자, x가 1을 향해 가. x 플러스 2야? 2 대입해? 답 4. 끝. 맞네. 아까 그 값 4 맞는데. 쉬운데? 맞아. 나중에 이렇게 할 거라고, 우리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전에 얘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근데 얘도 그래. 인수분해까지는 됐죠? 왜 약분이 가능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것 때문에. 뭐야? x가 2가 아니면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또 뭐야? 이걸 이제 안 그래도 되지. 다항함수니까 집어넣어서 구하면 돼. 그 원리를 다 설명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미리 초반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얘하고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2가 아닐 때만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건 아니야. 근데 여기 x 얘는 이렇게 쓰면 2가 아닐 때 분모 있으니까 지금 x는 2가 아니라는 거 정의역이. 그냥 이렇게 쓰면 정의역은 모든 실수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거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고 아래 거의 그림은 그냥 쭉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근데 왜 같다라는 말을 썼어? 앞에 리미트 때문에 쓴 거라고. 리미트가 뭐야? 극한이라고. 극한 값은 4고 요때도 극한 값은 4로 똑같기 때문에 등호로 써도 되는 거라고. 거기까지 알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프를 그리고 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유제 가겠습니다. 유제 1-1번. 똑같죠? x는 1이 아니야.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그리고 자, 인수분해 합차 공식. 여러분 요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약분. 왜 1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뭐만 남아? x 마이너스 1만 남아.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려지네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얘가 fx, y는 fx. x축, 원점, y축. 어딜 향해 간대요? 마이너스 1을 향해 간대. 그래?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 마이너스 1, 그럼 선생님 이게 마이너스 2인데? 하지만, 그렇죠.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뚫어져 있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1은 아니니까. 너무 쉬운데, 선생님?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면. 마이너스 1 향해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1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딜 향해 갑니까? 마이너스 1 향해 가네요. 극한값은 마이너스 2 끝.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 나중에는 자, 그림을 안 그리고 하려면 지금 그림 그리는 거지만 나중에는 인수분해하고 약분이 왜 돼? x는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데 마이너스 1은 아니니까 얘가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돼서 이렇게 되고 다항함수니까 대입해서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나중에. 됐죠? 자, 대표 문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참 뭐 간단한 문제긴 한데 재밌어요. 제가 왜 재밌다는 표현을 쓰냐면 이게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사실 하는 게 지금. 여러분 충분히 지금 나중에 심화 문제든 뭐든 더 어려운 것까지 개념 형성을 해 나가고 사고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정도를 지금 걷고 있는 거죠. 왕도를 위한 정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도지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진짜로 얘기하면. 자, 처음에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처음에. 두 가지 방법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다 그릴게요. x-2의 제곱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릴 수 있잖아. 꼭지점 2,0 아래로 볼록. 혹은 y는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이 정도 이차함수. 그 다음에 똑같네. 이것도 같이 그려놓고 생각하자. y는 x-1분의 1. 그럼 얘는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써드릴까요? y는 헷갈릴 수 있겠죠? 이렇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된다. 그럼 여기 점근선 x는 1, 그 다음에 y는 0 이렇게 있을 거라고. 이렇게 있을 거라고. 자, 이제 그림을 봤더니 2를 향해 간대요. 2를 향해 가는구나. 2를 향해 가는구나. 어딜 향해 가? y축상에서 얘는 0을 향해 가는구나. 한없이 커지는구나. 무한대의 의미를 알고 있니? 한없이 커지는구나. 한없이 커지는구나. 한없이 커지는구나. 쭉 내려가는구나. 어딜 향해? 요리. 0을 향해 가는구나. 이거 느낌 왠지 0 더하기 0 더하기 0 나올 것 같은데? 야, 특이하네. 그죠? x가 한없이 작아지는구나. 한없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역시 0을 향해 가네요. 진짜 0이네. 이게 우리의 이제 지금 원리를 알고 이제 풀었다고 치면 나중에는 여러분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냐면 자. 좋아요. 지금 제가 그림 그리고 여러분 이해되셨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잘한 거야.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 괜찮아요.
지금 이 얘기는 나중에 갈 이야기를 미리 잠깐 프리뷰 해보는 거야. 미리 잠깐. 좀 그런 느낌. 나중에 가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 얘는 다항함수야. 뭔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뭐가 됐든 간에. 그럼 이 극한, x가 1을 향해 갈 때 극한이라는 건 결국 여기다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똑같을 거야. 2 집어는 뭐야? 2 빼기 0의 제곱이니까 0. 끝. 근데 얘는 뭐야? x가 한없이 커져? x 대신 100 집어넣어. 그러면 99분의 1이야. 10,000 집어넣어. 9,999분의 1이야. 1억 집어넣어. 9,999만 9,999분의 1이야. 아주 작아지죠. 0을 향해 간다고. 아, 극한값이요. 마이너스 번. 마이너스 만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10,000분의 1이야. 마이너스 1억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1억 1분의 1이야. 얘도 0으로 간다. 나중에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대표 문제 2번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유제 22쪽 유제입니다. 자, 이제 좋아. 선생님, 저 그거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 한 방에 가는 거. 한 방에 가는 게 뭔데? 선생님 이거 2차 함수잖아요. 그럼 이거 뭔가 어떻게 그려질 거예요. 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뭐 x 0이 물론 여기 있지만 어디인지 모르겠어. 어찌됐든 예.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향해 가. 그러니까 fx를 따라갈 거야. 극한값이 뭐야? 함수값일 거야. 0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이겠네. x분의 2야? x가 한없이 커져가고 있는 상태야? 100, 1000, 만, 10만, 1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1000조. 그 다음 뭐죠? 경인가? 예. 아, 오랜만에 얘기해보네. 경. 예. 어찌됐든. 해인가? 예. 큰일 났어. 자, 보통 잘 안 쓰잖아. 그 단위는. 10에 거듭제곱으로 쓰면 되지. 좋습니다. 예. 선생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없이 커지고 있다고 2라고. 당연히 0으로 가겠죠. 한없이 작아진다고. 마이너스 100만 분의 2, 마이너스 1000만 분의 2, 마이너스 1억 분의 2, 마이너스 10억 분의 2. 아, 막 있어. 막 엄청 많이 가. 계속 가. 이거라, 이거 원래 이거. 작지? 마이너스.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으면 여기 0이에요. 0. 이거 점 찍어보래요. 아, 이렇게 할까? 그냥 수직선상에 해보자. 수직선상에. 여기 0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딱 뗐어. 그럼 뭐 0에 아주 가까운 쪽에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 마이너스 붙이면 어디 있어야 돼? 0에 아주 가까운 왼쪽 편에 딱 있을 거라고. 그런 느낌, 수치적인 느낌. 직관적으로 봐도 뭐야? 0이랑. 답은 마이너스 1이겠군. 답은 마이너스 1이겠군. 끝! 그게 우리의 목표라고 일단은. 기본적인. 하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도입한다? 그림을 그려서 생각한다.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는 게 여러분 창피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그래도 혹시 여러분 만약에 어떤 대학 입학 시험을 딱 면접을 딱 하는데 잘 이런 거 근데 가끔 물어보는 학교도 있긴 해요. 근데 아니 예를 들어 이렇게 진짜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긴 한데 물어봤어. 극값이 왜 마이너스 1인가? 물어봤어. 대입하면 되는데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극값 마이너스 1인데요? 그 틀린 거라고. 그래서 딱 물어보겠지, 교수님이. 왜 마이너스 1을 0을 왜 대입해서 마이너스 1? 그게 왜 극값인가? 그러면 글쎄요.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 순간 아니라고. 뭐라고요? 얘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x가 0을 향해 간다. 0보다 큰 쪽, 작은 쪽 다 0으로 가겠죠. 우리 아까 사실 우극한 작가 다 배웠으니까. 그 얘기는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온다는 얘기. fx가 어딜 향해? 마이너스 1을 향해 한없이 가까워진다. 따라서 극한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대입이 가능한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쭉 연결된 그래프이기 때문에 x = 0에서 이렇게 쭉 나중에 연속해서 배우겠지만 연결된 그래프이기 때문에 극한값이라는 것 자체가 대입해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를 알고 있는 학생이군. 감탄하시겠죠. 그런 얘기라고요. x분의 2 역시 마찬가지죠. x분의 2 이렇게 그릴 수 있고 x가 한없이 커진대요. x가 한없이 커집니다. 이렇게 내려온다고. 0을 향해 가겠죠. x가 한없이 작아져요. fx 이렇게 따라 올라갑니다. 어딜 향해 갑니까? 얘를 fx라고 한다면 x분의 2 0을 향해 가네요. 0, 0.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표 문제와 유제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대표 문제 3번입니다. 자, 함수가 있는데
극한값이 존재해? 근데 절대값이 있어. 이래서 제가 진단평가에 집어넣은 거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극한값이 있어? 조사하래요.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려면 우리는 뭘 조사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극한값과 그리고 좌극한값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두 개가 같은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얘를 풀어야 돼요. 얘를 일단 풀려면 절대값을 풀려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즉 다시 얘기해서 자, 첫 번째 x가 1보다 클 때 뭐 크거나 같을 때 하면 안 되겠네. 아, 그렇지. 딱 분수 여기 분모 뭐예요? 지금 유리함수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건 제외해야 돼. 0이 되는 건 제외해야 돼. x가 1이 되면 안 돼. 딱 보면 아, x는 1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 등호는 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절대값 아니, 근호가 아니죠. 절대값 아니 0보다 클 때, x 빼기 1이 0보다 클 때는 절대값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fx는 뭐가 됩니까? x 빼기 1분의 x 빼기 1. 지금 1은 아니라고. 약분 1. 그러네.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고요. 아우, 선생님 친절하게 지금 다 써주고 있죠? 자, fx는 자,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x 빼기 1. x는 지금 1이 아닙니다. 지금 x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에요. 약분 되겠죠? 마이너스 1. 그림 안 그리고 해볼까? 그림 안 그리고 하면 자, 좋아. 처음이니까 그림 그립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그래프? 어디서 봤어요? x가 1보다 클 때는 1이래. x가 여기 1이야. 1보다 클 때 여기 구멍 뚫어줘야 되겠지. 1. x가 뭐예요? 여기 1.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이래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 그럼 1에서의 우극한은 뭡니까? 1이라고. 1에서의 좌극한은 뭐예요? 왼쪽에서 와요. 네, 마이너스 1이라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일단은 그림을 안 그리고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림을 안 그리고도 자 나중에 여러분 뒤에 이제 기본이나 발전 문제, 심화 문제까지 여러분 이제 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얘를 보고 1보다 큰 쪽에서 와? 아, 그래? x가 1보다 큰 쪽에서 와? 왜 x가 1보다 클 때 fx는 뭐지? 1이야. 아, fx 대신 1을 쓰는 거야. 상수함수의 극한,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똑같아. 상수함수의 극한,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죠? 안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1보다 작아? 뭐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fx는. 상수함수의 극한 그대로 연습했다고. 둘이 다르니까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이렇게 식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된다. 좋습니까? 충분히 여러분 지금 이해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 문제 3번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여러분 교재 23페이지 대표 문제 3 이어서 유제 3-1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 대표 문제 4번이나 대표 문제 5번이 그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아, 이거 존재해? 아까 했던 거 똑같아. 아, 우극한 값과 위에다 쓸까요? 우극한 값과 fx의 좌악한 값이 같아? 아, 심지어 존재해? 일단 존재하는 게 우선이고 같은지 판단해야 되겠지. 얘들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야 돼. 근데 이 절대값을 풀려고 보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풀려면 여기서 fx라고 하는 식이 그래서 제가 진단평가의 2차 함수다 뭐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그래프 얘기를 강조했던 거예요. 이렇게. 얘를 풀어야 되는데 이 절대값을 풀려면 이 친구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그 얘를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얘를 그리려면 자, 이거 이제 한 번에 되는 친구 있어. 2차 부등식 한 번에 되는 친구. 근데 그 안 되는 친구를 위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 x-2 곱하기 x 플러스 2, y는 x-2 곱하기 요것만 딱 그렸어. 이렇게. 여기 x축이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 2라고요.
마이너스 2와 2 사이일 때 어떻게 돼? y값이 0보다 작아요. 즉 마이너스 2와 2 사이일 때 뭐가 0보다 작다고요? 예, 얘가 0보다 작다고요. y값이. 얘가 0보다 작다고. 그 노래인데 자꾸 그 노래네. 절대값 아니 0보다 작다고. 절대값 아니 0보다 작으니까 앞에 뭐 붙여서 나와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그리고 항상 처음 보면 체크해야 되는 거 분모가 0이 아니에요. 약분이 됩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만 남아요. 자, 그럼 이번엔 그래? 그대로 나오려면 어떻게 되지? 이거 바깥쪽. 어디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큰 범위일 때 fx는 근데 지금 x는 2가 아니니까 여기 등호를 넣으면 안 되고 여기에 넣든 등호 하나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자, fx는 x 마이너스 2분의 얘가 어떻게 돼? 0보다 크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이 부분이 앞에 문제에 비해서 훨씬 어렵죠, 사실은. x는 2가 아니니까 이게 0이 아니야. 약분이 돼.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극한과 좌극한을 생각하면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냥 판단하는 방법. 일단 그래프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여기 y축이 있고요. 여기 x축이 있습니다. 우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쭉 그릴게요. 그냥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일 거예요. y는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근데 이제 뭘 취해야 돼? 마이너스 2와 2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2와 2 여기 2 그럼 여기는 4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2와 2 사이일 때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취하래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직선을 취하래. 여기는 등호 들어가도 되겠지. 아까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지워야 되겠다. 깨끗하게 지워야겠다. 그리고 x가 2보다 클 때는 이 직선을 취하라고 했다. 나머지는 지우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제 보이죠? x가 2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 갈 때 우극한 fx 2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 가요. 4구나. 그런데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2를 향해 간다. 왼쪽에서 옵니다. 내려옵니다. 뭐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돼요. 우극한 좌극한이 달라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x가 2를 향해 갈 때 fx라고 하는 극한값은 존재하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얘를 제가 지금 그렸지만 식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식으로도. 왜? x가 2보다 클 때는 아까 뭘 취한다 그랬죠? x 플러스 2를 취한다 그랬어. 그렇구나. 다음 수니까. x가 2보다 작대. 근데 x가 2보다 작은데 사실은 2보다 작은데 2를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2보다 작다고 해서 막 100보다 2보다 작다고 해서 마이너스 100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2보다 살짝 작은 거야. 2보다 살짝 작은 범위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니까 극한값 요 식을 fx를 취해서 집어넣어서 나올 수도 있겠지.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잘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유제 3-1까지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표 문제부터 우리 종합 문제 기본까지 쭉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철저하게 하시고요. 저는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